자, 때는 1400년 11월 13일. 이날은요, 새로운 조선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개경 수창국에는요, 왕실 종친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잠시 후 용머리 장식이 달린 화려한 가마가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선 예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리죠. 그 남자가 누구다? 이방원. 네,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쓸 태종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은 모두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마음을 경건히 하고 힘써 나를 돕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 뿌듯한 미소를 띠고 태종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의 조강지처 원경왕후였습니다. 남편이 왕위에 오르는 이날 원경왕후는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크게 감격했겠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의 주기만을 위해 달려온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태종과 원경왕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을 돌려서 고려시대 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려까지. 때는 1382년 개경의 한 양반집이 잔치 준비를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결혼식을 준비하던 혼주는 누구였을까? 자, 바로 이 인물입니다. 민제. 고려 말 중앙정계에서 요직을 두루 맡던 인물로요, 왕실과 귀족들의 그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문도 대단했습니다. 민제는요, 권문세족 여흥민씨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흥민씨 가문이 단순한 권문세족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흥민씨의 위세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거든요. 재상지종,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재상의 가문이란 뜻입니다. 즉, 왕을 보필하는 재상을 줄줄이 배출하는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명성, 권세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집안에서 열리는 결혼식. 야, 그러면 이 결혼식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 가문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민재라는 사람의 어떤 뭐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네. 민재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게도. 자, 이 민재는 부인인 여산송 씨와의 사이에서 7남매. 그렇죠. 그러니까 4남 3녀. 그렇다면 이 4남 3녀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정답. 1녀입니다. 1녀. 네. 여기 왜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중전이 1녀일 거예요. 네, 그리고 스타일상 네. 왕에게 사람이 먼저 대락할 정도면 장녀예요. 네, 이런 리더십도 있다는 게 장녀일 확률이 커요. 네. 자, 바로 이녀입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원경왕후였던 것입니다. 자, 민재는요, 첫째 딸 이후에 10년 만에 둘째 딸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아끼고 예뻐했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고요, 둘째 딸이 특히 사랑받았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맑고 아름다우시며 총명하시고 인자하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약간 그 팔방미인이란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기세등등한 이 민씨 집안의 예쁘고 귀한 원경왕후 결혼식이니까 이 개경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그 눈과 귀가 모두 민재 집으로 쏠렸겠죠. 자, 그런데요. 민재가 드린 사위의 정체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사실 저희가 앞에서 봐서 네, 왕이잖아. 당연히 예, 왕. 알고 있죠. 누굽니까? 이방원. 이방원. 네, 맞습니다. 바로 이방원. 응.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왜 이방원을 보고 의아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려에서 비주류 무인이었던 이성계 집안의 5째 아들 이방원은 사실 집안만 놓고 보면요, 아이고 이거 뭐 영민씨 집안과는 크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왜 민재는 이방원을 사위로 받아들였을까? 사실 민재는요 일찍이 이방원을 좀 사위감으로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결혼 전에 이방원은요 개경으로 유학을 와서 이성계의 경처 강씨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방에서 온 이방원이 모두가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뭐였냐면요, 민재는요 일찍이 이방원을 좀 사위감으로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결혼 전에 이방원은요 개경으로 유학을 와서 이성계의 경처 강씨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방에서 온 이방원이 모두가 깜짝 놀랄 사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뭐였냐면요, 날고 긴다는 권문세족 자제들 사이에서 성균관 입학시험인 진사실 무려 2등으로 당당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통이 아니다. 자, 그렇게 중앙정계에서 발이 넓었던 이 민재의 귀에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총명하다라는 소문 들렸겠죠. 그죠? 이 민재는요, 이방원이라면 민씨 집안 사이로 합격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기대된다. 한번 믿고 키워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자, 근데 교수님, 이 민씨 가문과 이성계가 이 사돈이 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재가 볼 때에 신흥무장인 이성계 집안과 연을 맺게 된다면 가문의 세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 이성계 입장에서 권문세족과 결혼해서 사돈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가문의 세를 더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두 집안 모두 서로 윈윈인 결합이었던 거죠. 그렇게 민재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결혼하게 된 두 사람이 바로 18살 원경왕후와 16살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신혼집은 어디였을까요? 신혼집은 신혼집까지 저희가 중요한가요, 신혼집? 어딘가 아니 신혼집은 어디가 중요하겠지요? 네. 중요하니까 질문하시죠. 아 중요할 거야, 중요할 거예요. 자, 바로 민재의 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초중기까지는요,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요, 장가 간다는 말이 더 널리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가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느낌 오세요? 집 갔다. 집에 간다. 장이 뭘까요? 장인. 그렇죠. 장인 집에 간다. 그렇죠. 와. 자, 그렇게 민재의 집에서 원경왕후와 이방원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오호. 훗날 이방원은 처가에서 살던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민씨 집안에서 지내면서 은혜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런데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1388년 5월, 원경왕후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들이닥칩니다. 요동으로 가던 이성계가
말머리를 돌린 사건 뭔가요? 배웠죠. 배웠죠. 위화도 해군. 맞습니다. 네. 시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으로 회군에서 단숨에 권력을 장악한 사건. 그렇다면 이런 이성계 행보에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 어떻게 했을까요?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은 역성혁명에 찬성하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 최고의 권력을 움켜쥔 시아버지를 보면서 원경왕후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꿈이 싹트기 시작하죠. 오. 시아버지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구나. 그러면 시아버지의 대업을 목숨 걸고 돕고 있는 똑똑한 내 남편도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네. 1392년 7월. 정훈 씨,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조선 건국. 맞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 이성계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만에 왕가의 일원으로 올라선 원경왕후. 함께 나누자. 모든 것을 함께 하자. 잊으셨습니까? 이 나라에서 나는 왕이고 그대는 이제 난 신하요. 이건 부부간의 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알던 그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